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1번은 이제 보통 하는 이야기고요. 1번은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교재도 봅니다. 보고 2번 봅니다. 2번을 보시면은 다음으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개강하고요. 10월 5일 날 10월 6일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 125기도 온라인반이 같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 원거리 있죠. 뭐 서울이나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어떤 분은 대형 TV에서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반 추천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123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료가 되는데, 수료되고 나면은 이 구독시험 비번이 제공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경상권 2개월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독시험에서 회원가입하고 하시고 아이디만 문자를 빨리 주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주셔가지고 우리 부원장이 요거를 취합을 해서 올라가면은 주로 경상권 거면요 대구, 부산, 울산, 제주도까지 경상남도 전부 다 요거를 한 달이면 54,000원인데 두 달이니까 108,000원 세이브 된다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그럼 요거도 또 끝났다 이러면은 이제 뭐 전국 하시면 좀 비싸요. 한 90만 되니까 차원지법이라도 하십시오. 1년에 17만 6천원이니까 차원지법 하면은 경상남도 전체입니다. 경남 전역, 전역이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보는 하시면 되고, 좀 오래 하시는 분은 전국을 해야 될 거고. 그래,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는데 1년을 구독하면은 우리가 보너스 2달 됩니다. 그럼 14개월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 경매학원에다 하고 2달 더 이어달라 하면 아마 이어줄 겁니다. 14개월. 그래서 신청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학원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옵니다. 프린트 오는데 이 구독식 아니고 무료를 많이 가져와요. 무료. 이상한 사이트를 막 프린트 옵니다. 그러면 내가 박살냅니다. 그 사람은. 알겠어요? 상담도 안 해줍니다. 그리 돈 아껴가지고 또 입찰할 때는 뭐 1,000만, 2,000만, 3,000만 퍽퍽 쓰면서 그 1, 20만 쓰는 건 그걸 크게 아껴가지고 써도 안 하고 무료 사이트라는 것은 이게 인수 같은 거 권리 분석이 좀 약합니다. 상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몇 달 하다가 또 넣어가지고 갚이고 뭐 이래갖고 무엇을 인계가 되겠어 이게 자료가. 그래도 구독수는 있는 데는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가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 거 쓰셔야지. 앞으로 무료 사이트 인쇄갖고 들고 오지 마라. 내가 또 잡힐 테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경매를 배운 동안은 뭐 꼭 구독시 안 써도 좋아요. 지족션, 테인 뭐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스피드 옵션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뭐 쓰시도 좋은데 일단은 유료를 쓰죠. 유료. 자, 우리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식당에 어디 가갖고요. 싼 거 먹는 것보다 비싼 거 먹는 거 좋아요. 좋으면은 그 뭔가 좀 더 좋은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비싸면은 비싼 대로 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싸다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인수 1, 2억, 3억 있는데 덜렁 낙차 받고 눈물 흘리지 말고 유료 사이트 쓰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야 지분을 요 보니까 6,500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요게 2분의 1인데 받아가지고 4년 후에 형식적 경매 요를 신청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봅니다. 6,500 낮춰 받아가지고 1억 3천원이 돼야 본전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간단히 보면은 지금 1억 7,300이니까 이게 이 사람 마음 어떡하냐고 지금 요번에 팔렸으면 싶으죠.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1구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보면요. 제가 구독션 보락핸드해서 구독션에서 명절에 옛날에는 그거 오더라. 뭐 추석 때면 뭐고 멸치 만원짜리 2만짜리 해놓은 거 있죠. 말리난 거 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 10년 전에 끊겨가지고 안 옵니다. 그것도 안 오고. 새 되면은 수첩 같은 거 오다가 그것도 또 3년 전부터 또 안 오더라고. 안 오고. 그래서 10원 하나 내가 구경하는 거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동안 쭉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직원들 한 40명 넘게 막 붙어 가는 건데 그래서 뭐 하라 이 말이다. 자 봅니다. 사건 번호 어디 되죠? 아까 19에 196이 되죠. 19에 196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을 샀는데 이제 여러분이 당사 대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4억 2,400짜리 이게 임야인데 이게 지금 자꾸 떨어지죠. 한번 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임야가 3만 평이다 났죠. 3만 평인데 여기 법인에서 주 호금에서 낙찰 받아서 경매합니다. 하는데 요 밑에 보면은 주 호금이 그죠? 주식회사 호금이 경매로 4조 2분의 1을 사가지고 요거를 넣었고 있습니다. 경매를 내가 보니까 예전에 15,000평대 요때 6,200 주고 산 겁니다. 그죠? 절반을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여기 보면은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넣어주니까 지금 넣어서 쭉 떨립니다. 떨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산을 한번 보세요. 도입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느낌. 자,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전자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를 그럼 요거를 절반치 살 때 아까 6,500인가 샀다. 자, 일단 객관적으로 딱 보세요. 도입 될까 안 될까 이거? 느낌을 한번 보세요. 느낌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떨어졌다 해갖고 절반에 뭐 싸게 샀다 해서 전체를 경매너가 항시 연말차 받을 때는 그만 다른 공유자가 사가면 다행인데 사겠다 팔아라 좀 얹어줄 테니까 이러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전부 다 경매를 시켜야 되거든. 시키면은 이게 도입 되겠느냐고. 길도 없는 거 알겠죠? 그러면 돈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이 플랍스 해보면은 자 이게 하나가 지금 10m 등고수입니다. 이게 하얀 선이 있죠? 이게 10m니까 얼마나 경사가 심하냐고 이게. 그냥 일반서 그치 경사가 심한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사가지고 애초에 낙찰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죠? 몰라 한 10% 정도 주면 막 들어봐서 싼 맛이 산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새도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맹지고 그죠? 맹지고 급경사지고 이런 거는 힘들어요. 낙찰을 받아도.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이런 낙찰을 받은 것이 잘못이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돈 안 돼.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쫄깃쫄깃하다고 지금 그죠? 1억 3천에 팔려야 본전인데 요번에 떨어져 보자 1억 3천 알로 내려가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까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 수강생 낙찰 거이다. 19에 107544. 요거는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사라고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덜렁 샀어요. 샀는데 한번 봅니다. 진해 안골동의 농지가 8평이고 지분이 다르대요. 지분인데 누가 4,500에 낙찰 받아서 미납을 해요. 그러면은 또 안 돌립니다 보통. 요때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해 가지고 일단 됐습니다.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 자 봅니다. 그럼 요거는 같은 지분인데 요 보니까 330평 중에서 지분이 23의 6입니다. 그죠? 지분이 얼마 안 돼요. 23,000이니까 23,000분의 6이니까 그러니까 23,800분의 600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지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매로 해서 9,500 때문에 경매에 넘었는데 또 여기도 보면요. 공유자가 웃으면 신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요거를 한번 봅니다. 진해에 바닷가 어디 옆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이게 바닷가 옆에 있는 땅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집 일다 있죠. 이 가운데 이겁니다. 가운데 이거 가운데 지금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지부입니다. 지부이고 전자지도를 보면은 스카이뷰를 보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진해 아시죠? 진해 그죠? 진해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이 땅이 지금 뭐 옆에가 커피점인가 뭐 그래요. 로드뷰를 보면은 커피점이 그런데
바다 카페 지금 요는 무슨 이 뭐고? 요는 빈 커피네. 빈 커피 옆에 있는 가운데 이 땅입니다. 가운데 이 땅. 여기 이 땅인데 지금 요 뭐 한 이쯤 됩니다. 요리. 알겠죠? 이쯤 되는데 괜찮아요. 자, 그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비율은 점유비는 얼마 안 돼요. 이거 보면은 감정 평가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점유비는 뭐 요거죠. 23,800분의 600이니까 상당히 점유가 약합니다. 약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김옥금씨가 이제 그 지분인데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자 소유자가 한 9명, 10명쯤 됩니다. 대강 보니까. 그럼 여기서 자 이분께 지금 경매하러 온 겁니다. 용원도 계신 분이 아시죠? 그럼 여기 이제 내가 들어갑니다. Z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힘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팔고 싶다. 지분자가 이 Z가 동의를 안 하면은 팔기가 더럽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가도 지분이면은 지분 안 됩니다. 하나 빠지면은 또 중개업소 가도 아이고 우리 뭐 지분 파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일반인 살 때 사오세요. Z 거 사오세요. 돈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Z가 힘을 내고 지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Z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런 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땅이 좋기 때문에 막 2,500 받아가지고 얘로 5,000, 7,500 이렇게 팔아비면은 막 배는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는 낙찰이 됐고요. 그다음 뭡니다. 우리 수강생이 1등 낙찰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9에 1896 이거는 뒤에 안 나오나? 5층 아파트에 봅니다. 자, 보자. 2천 얼마고? 19에 1896봅니다. 자, 이 낙찰 봅니다. 낙찰. 아파트인데 이 3익 아파트인데 1억 4,600인데 2억 800에 팔렸다 합니다. 다시요. 자, 이 전용이 12평이고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파트고 1억 4,600이 33명이 들어옵니다. 33명이. 왜 많이 들어올까 이렇게? 왜 많이 들어왔고 막 이렇게 들어갈까? 2억 800에. 그럼 시세가 얼마냐? 시세는 여기 보면 됩니다. 39.93. 그러니까 여기 5층 재건축 아파트가 힘이 좋아요. 지금 여기가 그 신을주공 앞입니다. 신을주공 앞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을주공 여기가 그리고 3익 아파트.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보면요. 여기 신을 은하 그랜드 어디나 은하 여기 1구역 요게 2구역 그럼 2구역인데 요 2구역에서 지금 내년 연말까지 요 2구역의 신을주공이 조합이 작년에 가을에 추석 때 이맘때 됐어요. 딱 1년 전에 딱 되니까 1억 역대에 비었어요. 조합 설립 딱 되면서 1억 됐어요. 뛰고 요게 은하는 아직까지 조합 설립할 때 올해 아마 좀 더 될 것 같고요. 요 2구역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거 뛰고 내년 연말까지 전부 다 철거하네. 철수해라 전부 다 이주하고 다 비키라.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앞집으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고 그래서 토월 성원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 있는 것보다는 재건축 아파트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오르도 안 하고 내려도 안 하고 막 미미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쪽에는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뭐 보통 1, 2억씩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작년 추석에 신을주공 파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고 그때 산 사람은 보통 1, 2억 올라가지고 지금 뭐 휘바람 불고 앉아있고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시세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용이 39.93이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시세 보면은 누리서 보면요. 지금 얼마에 팔리느냐 보니까 요거 눌립니다. 지금 보니까 2억 2천에 이제 팔리고 있어요. 2억 2천. 막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도 잘 없어요. 매물도 귀합니다. 그게 경매장에도 이렇게 해서 많이 33명이나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항상 하겠죠. 5층 재건축 아파트의 발라. 알겠죠? 발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차는 뭐 그런 데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계속 지금 막 2억에서 한 3억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낙차 받으면 좋겠고. 그 다음 봅니다. 40만원 차이로 떨었대요. 차 들어갔는데. 할 수 없죠. 많이 쓰는데 차는 19에 23106. 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원부를 봐야 되는데, 그 뭐 가압류도 있고 설정도 있고 뭐 많아요.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낙찰만 받으면 됩니다. 막 그렇게 차에 대해서는 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부동산처럼 요게 이제 뭡니까? 뭐 폭스바겐이 뭡니까? 이게 뭐라 하나 이거? 요게입니다. 요건데 요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2015년식 그죠? 15년식이고 뭐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설정이 있든지 뭐 가압류가 있든지 차량 등록 원부에 보면은 뭐 압류 같은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등록 원부에 있네. 있는데 차량은 아무 뭐 신경 쓰고 없다. 그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압류가 들어가 있고 압류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고요. 낙찰을 받고 한 달 뒤에 부동산 똑같아. 그 10명인데 지금 자기는 떨어졌대요. 40만원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은 잔금을 치릅니다. 여러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나면은 차를 끌고 오면 됩니다. 그죠? 끌고 오면 우리 수학에서 보니까 이런 외제차를 BMW를 사가지고 키가 하나 보이더래. 하나를 더 사는데 47만원. 리모컨 있죠? 그런 게 좀 비쌉니다. 잘 챙겨오세요. 그런 것도 챙겨가지고 와야 되고. 그럼 요거 끌고 가는데, 요게 K나 경매장에 갔는데, 주차비가 100만원 밀다더라. 그거 누가 냅니까? 보관료. 누가 냅니까? 낙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집행비용을 빠지는 겁니다. 그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죠? 없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다 청구해갖고, 여기서 애들이 청구해갖고, 집행비용, 경매 집행비용 그런 거 있죠? 경매비용. 거기에 영순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것만 내면 돼. 요것만 내면 되고, 그 집행한 경매장한테 잔금을 치라는데 키우더라고 뭐 집행 사무실에서 그 뭐 인수증 한번 줄 겁니다. 그럼 그런 들고 차크를 꼬면 됩니다. 그래갖고 발톱만 잘 굴러가면 돼. 알겠죠?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달 뒤에 내면 됩니다. 차는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수학이 전화 왔는데, 원장님, 지목이 임야인데 농식 내래. 농식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화 왔어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농식증을 내라더라. 그래서 밀라고 하면 20에 503112. 자, 봅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강화도에 이게 뭐 물건이 괜찮은가 봐. 괜찮은가 본데 강화도에 이 물건 번호 2번인가? 2번이네. 자, 봅니다. 임야인데, 자, 우리 임야는 농정하고 상관없죠? 전당 가수원이 원래 그게인데, 여기에 이제 임야인데, 여기 봅니다. 이 강화도 섬에 있는 겁니다. 섬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임야를 내려가고, 요거는 자기가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혼자 외로우니까 친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지는 떨어지고,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된 건다. 그래서 2번은 어찌 되는 거냐 보니까 2번은 여기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공부상 지목이 임야나 현황이 다 보여준다. 요거는 감정평가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감정평가서에. 자, 그래서 여기 농지내역이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임야인데 농지내역 해놨죠? 그럼 내면 돼. 이런 거는. 더 좋은 겁니다. 임야보다는 농지 전답 가수니 보상가도 더 높고 항상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농지어 내라. 그럼 내면 되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서 뭐 이거는 안에 건물도 없잖아요. 위에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농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받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내라 그러면 내면 되고 임야나 현황 답으로 영주이니까 요거를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감면 평가세가 이거를 현황은 이름을 안 쓰면은 소리 안 하는데 이름을 쓰라니까 개무회장이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됐는데 옆에 친구는 1등 돼갖고 되었고 지는 요들하고 또 떨어져 있고 서로 하나씩 나눠 하자 된가 봐. 같이 우리가 여기 갈 때도 섬이니까 배도 같이 타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분 뭐지? 요거는 물건번호 1번이네. 1번을 얘기한 거고.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 막 그런 이야기인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좀 예외적으로 뭐 그 문구는 없네요. 자, 우리 전에 법인이 낙찰받는 게 뭐가 있다 했죠, 전에?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그런 문구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인이나 또 뭐죠? 종주 영농여건 분리농지 알겠죠? 분리농지는 종중이나 우리 일반 경매법인도 낙찰받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네 요거. 원장님 영천의 농지인데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농정 발급 언급이 안 되는데 법인 낙찰받을 수 있네요. 자, 봅니다. 19의 15244. 자료 봅니다. 영천의 농지가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1,520만 원에 낙찰됐어요. 낙찰됐네. 내가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다. 자, 우리 답인데 일반 공업자 우리가 도시적이죠. 도시역. 주거, 상업, 공업 요거는 농정에 안 놉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연녹지 있죠. 자연녹지는 농지지역에 논다.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부터 저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그건 다 돼야 되고 우리 도시지역, 주상공업지역 세 개는 필요가 없다. 뭐 안 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은 항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계장님이 뭐라고 답을 주는가? 요번 게는 뭐 없죠? 내놔 그런 게 없잖아. 농지적. 그럼 안 되면 돼요. 이거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내라 하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 내라 하면 입찰 보증금 20% 내야 되고 조용하면 10% 내면 되는 거고. 그죠? 농지 내라 하면 내면 되는 거고 말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전시권 안 된다 그러면 말소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는 글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적어도 굉장히 조심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별 문제가 없다. 농지라도 일반 공업지이니까 당연히 내라 말소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최고점 대비 6천만 원 저가 낙찰했다 해놨네요. 대구 북구의 아파트 19에 1603만 원. 자, 봅니다. 대구의 북구에 이 아파트가 나왔는데 낙찰을 받았다. 11명부터 하고 그죠? 1억 6,200이다. 1억 6,200인데 여기 쭉 내다보면요 임차인도 없고 뭐 그래요. 원래 이제 이전은 1억 400이지만은 2007년도 1억 400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고가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매매가를 보니까 이 평수가 최고가가 2억 2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억 2천 간 게 있고 평균은 이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이제 한 10년 데이터니까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2억 2천까지 갔다 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갔는데 지금 낙찰이 1억 6,200이니까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6천 낮다는 겁니다. 저 대비는. 그래서 낙찰은 그런 대로 11명부터 보니까 적정이 된 것 같습니다. 11명이. 근데 보통 이 아파트 낙찰가 인원이 많이 달라붙을 때 상승기다 이렇게 봅니다.
하락기에는 인원이 1명, 2명, 3명밖에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상승기에는 이 떨어지면요, 보통 막 10명, 15명 다 붙고 한 이런 이제 무드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파트의 상승기다 이런 겁니다. 보통 하락기에는 잘 없어요. 1명, 2명, 3명 외에는 잘 없어요.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자꾸 보니까 10명이고 막 이렇게 무더기로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무드를 타고 있다. 상승 무드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강. 자, 봅니다. 천안시 농지를 3년을 잡아다. 농지연금 월 3년 모자. 지난주에 한 거다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농지가 24% 되는 게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지목이 자연 녹지라도 연금 대상이냐 이런 겁니다. 자연 녹지. 자, 맹지라도 되는가? 맹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연금. 이제 이게 연금 크는 건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대출 받는 거니까 크게 무리를 안 줘요. 대출 받는 게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 이제 대출 받아갖고 저금리로 좀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소유권 가주는 거 아닙니다.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소유권 가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자연 녹지든 좀 맹지든 이런 거는 크게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 적당하면은 여러 저 안에 맹지라도 농도가 조금 길이 예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좀 있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기들 하는데 웬만하면은 농지연금, 주택연금 갖고 시비를 크게 안 건다. 안 거는 이유는 그냥 소유권 넣어가지고 나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가 있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그래서 싸게 대출 받아갖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영모기지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라도 된다. 우리는 이런 거죠. 3억에 사가지고 얘로 300만 원 받아 빼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3억까지 봤자 은행 몇 개나 뭐 연 1% 안 됩니다. 정기예금이 0.8%에 지금 1% 캐도 한 달에 뭐 1년에 여러 1억에 1% 그뭐 1년에 100만 정도 내면 아니고 100만 원. 그럼 나는 12달 하면은 뭐 7, 8만 되는데 그것도 15.4% 원천징수 세금 떼비제. 그래서 하면은 뭐 6, 7만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억 해봤자 뭐 한 20만 밖에 안 나올 건데 300만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살 필요 있어요. 사가지고 딱 해놨다가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와이퍼 8억. 그죠? 네, 2호 상대거든요. 와이퍼 6억, 내 6억가 뭐 한 420만 원 받는다. 두 개 합치면. 그때죠? 그래서 물건이 좋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농지 소재지 농어촌 공사에 문의를 해야 되겠다. 농어촌 공사. 어제 우리 농어촌 공사 전화했어요. 농어촌 공사에 전화하니까 농지연금 담당자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이게 별 돈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림지역 이런 겁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의 한 1.5배로 이거를 이제 감정 가격을 해서 선별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낙찰을 여러 감정 가격은 평당 뭐 10만 원인데 공시가는 5만 원쯤 됐더라. 그죠? 그런 거를 낙찰받을 때 3만 원 사버리면은 우리 5만 원에 1.5배니까 7만 5천 원 정도 단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3만 사고 7만 5천 원 정도 받아비면은 뭐 괜찮잖아 장사. 그죠? 2배 이상 막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농지를 사는 거, 농어촌 공사 사는데 그럼 어떤 농지를 사느냐 이거 찾아보니까 이났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소유권 누가 주는 거죠. 아까 농지연금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는 이런 형식이고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요거는 소유권을 누가 주는 겁니다. 이제 판단이야. 그러니까 내 손에서 손 떠나는 겁니다. 손절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사느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밭이다. 기본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래요. 농림지역. 대부분이 거의 90%가 농림지역 된 이런 겁니다. 농림지역 대가 있고 그 안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자, 다시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농림지역입니다. 알죠? 그러면 농림지역 안이다. 안에 논밭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림지역은 싸게 또 살 수 있거든요. 보통 절반이 사거든. 사는데 가급적이면은 감정가하고 공시가가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감정가는 10만 원인데 공시가는 2만 원짜리라.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얘는 팔아봤자 얘로 낙찰 4만 원에 받아비면은 1.5 받아봤자 3만 원밖에 더 받나. 간단히 말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10만 원짜리인데 감정가는 10만 원인데 공시가가 8만 원이다. 이런 게 좋은 거다. 낙찰을 받으면 4만 원에 받고 이러면 더 좋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떤 걸 사느냐? 뭐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서 뭐 불합한 경우에는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에도 산다. 그런 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받을 때는 이쪽으로 답을 잡는 게 좋아요. 그죠?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좋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주로 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사에 산다. 그죠? 지사에 연락해가지고 물으면 됩니다. 사주가 말가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를 농지연금으로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당연히 되겠지만은 요거를 아주 사가지고 내가 팔아먹고 싶어요. 그러면 요것도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은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 물어봐야 돼요? 여기다 물어봐야 돼요. 여기다. 알겠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 이쪽에다가 농지은행을 대행하는 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저거를 사면은 앞으로 내가 그 농어촌공사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물건이 해당이 되는 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보다가 뭐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갈 때는 이거 알려줄 필요 없고 요 감정서 정도 가져가면 됩니다. 자, 요거 내밀어 가지고 요거를 뭐 내가 사고 싶은데 요거 뭐 어디 매입 대상에 좀 적합한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봐주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요거는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 해놨죠. 그럼 요거는 또 될까 안 될까? 요거는 자연 녹지인데 19에 8848 걸리다. 자, 요 보면요. 요거는 이제 농지인데 쭉 보면은 이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원한다. 그럼 요거는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사줄지 안 사줄지를 적어도 보겠죠. 봐가지고 자연 녹지인데 실제는 뭡니까 지금? 농지죠 사실은. 그죠? 지목만 아주 좋은 자연농지고 실제는 요 다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주고 안 사주고 나 답을 먼저 못 주는데 저거는 답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목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한다. 지목이 아니 실제 사항이 자 여기 있네. 공구상 지목이 아닌 실제 영향도 논밭을 하고 있으면은 뭐 매입하겠다. 그죠?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 정리가 완료된 밭인데 사실상 논밭이면은 되겠다. 대원칙은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아니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된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값이면은 나중에 치아의 경우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죠? 팔고 내가 또 돈을 또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물어볼 때는 이런 거를 애매한 거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디 물어본다고요? 요 물어봐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배운다고. 알겠죠? 배워야지. 자, 주택연금 어디 물어봅니까? 주택연금. 응? 어디 물어봅니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전화 114 돌려가지고 그 자기 인근에 농어촌공사 그 지점이나 지사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전화하면은 농지연금 담당자, 주택연금 담당자 바꿔달라 그러면 오겠죠? 그럼 물어보면 걔들은 맨날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 이런 거요. 농지가 예로 땅이 1000평인데 주택이 20평이라 주택연금 100가 안 될까 이거? 생각 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땅은 2000평인데 주택이 20평이라 그거를 주택임금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겠느냐고 그거를 주택이라고 보고 땅이 워낙 큰데 안 그래요? 그런 거는 애매한 거는 자꾸 그거 물어봐야 돼. 자꾸
조금 애매하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거는. 자, 그다음 봅니다. 농지는 농전형의 매수 청구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256강 이런 걸 막 읽어보세요. 저가를 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한국노고촌공사에 파는 사례가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써놨죠. 우리 수강시에 보니까 이걸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요 계약서가 발행인이 여기입니다. 갑이 매수인입니다. 한국노고촌공사. 예, 원래 본사는 저 전라도 나주가 있으니까 우리 LH공사가 진주가 있죠. 경남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노고촌공사는 저 나주로 가 있어요. 나주에서 매매 계약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가 23,000원 개별 공시가죠. 개별 공시가에 한 1.5배 요 정도 해서 감정 가격이 되더라. 감정 가격이 알겠죠? 되더라. 그러고 바로 파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내야 됩니다. 2년 매도하는데 2년이 경과 후에 그죠? 2년 경과된 농지를 산다. 경과 농지를 매입한다. 이 말입니다. 매입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야를 또 팔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냐? 임야 어디 가야 팝니까? 임야는 국유림 관리소가 있어요. 국유림 관리소. 경남은 양산, 함양 두 군데 있어요. 양산, 함양 있는데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평당 한 2, 3천 정도 산대요. 그럼 아주 싼 겁니다. 그죠? 이게 국제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요.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막 그거를 위해서 사들랍니다. 산을. 이제 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3만 평 이상, 최소 3만 평이 넘어야 되고요.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유림 옆에 있는 산을 사라 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국유림에 가 있는데, 대단 가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산이 3만 평, 5만 평, 10만 평 되는데, 요거를 사라고 사는데, 단가가 너무 싸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 그럼 요거도, 밀양가격 보면요, 이게 한 3만 평 되거든, 이게. 19에 1초로 하나. 자, 이거 봅니다. 밀양의 산내면에 이제 임야가 37,000평이다 하나더죠. 그리고 4억 3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아니고 평당 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그러면 공시가 이 정도 수준을 사겠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한 2,700원 되죠. 한 3,000원 되겠네. 그럼 요 정도 떨어지면 산다. 이건 안 사고. 정도 한 2,3평당 2, 3천 정도 돼야 산다. 그럼 요거 지금 계산해 보니까 3,700원, 3,800이더라고. 사는 거 안 사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임야보다는 농지가 나은 것 같아요. 임야는 제가 찾아봐도 잘 없어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어쩌면 됩니까? 구독시장 가서, 자, 우리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팔아볼 임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임자가 면적이 뭐라 했어요? 3만 평이죠. 그러면 요 1하고 공이 5마리. 5개. 자, 1하고 공 5개. 그럼 3만 평 되거든요. 그러고 임야입니다. 임야. 1하고 공 5개고 임야인데, 임야인데, 임야. 그냥 검사하니까 임야가 3만 평 이상이 26개 나와요. 6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가가 쌓인다, 쌓여. 이렇게 33% 있는 거다죠. 그러면은 유차를 한 5번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밀양밖에 안 나오네. 여기라도 눌러보니까 이게 단가가 3,700원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도 3,700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5.5 살 수 있어요. 이 가격에. 그럼 요거보다는 더 싸게 한 7천만 주고 사면 안 되겠나 싶어요. 요거 보면은 농림지역, 인문산지, 맹지역 막 그렇죠. 이건 상관없어요. 자기들 사는 거는 뭐 맹진지 악사이든 이거 상관없어요. 단가만 잘 맞으면은 자기들이 사주겠다 이야기입니다. 단가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아까 그런 산 있죠. 아까 그 공유물 소송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적합한 있는 산. 요것도 보면 이것도 악사이죠, 그죠? 악사, 그죠? 악사이. 이런 거는 이제 저거 사는 거는 국유를 사는 데서는 그런 상관없어요. 악사인지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단가만 싸면은 산다. 그럼 한 번씩 조사해갖고 혹시 놓으면은 한 물어보세요.
국유림관리사무소, 경남은 양산, 함양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14번은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히려 이 찾는 시간에 농지 찾는 게 더 편해. 더 편하고 더 실속 있고. 농지는 공시가의 1.5배 정도를 치우고 이 정도 되니까 더 가격이 더 잘 치주고 아주 좋습니다. 농지가. 그게 앞으로 임야는 그만 포기하세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풀에 낙찰된 임야. 40억짜리가 5천에 팔렸어요. 이런 건 좋죠. 이거는 재단법인 겁니다. 이거는 주무관청에 허가서 필요한데 누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16에 1997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충남 부여에 40억짜리를 5천만 산다. 그럼 이게 그 다음 다른 사람은 안 받느냐? 자, 임야인데 7만 5천 평인데, 그죠? 7만 5천 평인데 40억짜리가 부르가가 세분되고 요번에 5천에 수겠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부르가가 안 되고 넘어가면은 이 사람 땡 잡는 겁니다. 50억짜리를 5천만 원에 100분의 1 가격으로 1% 가격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 누구면 소유자가 재단법인이죠. 명산공명 재단법인이니까 요거는 매각 문구 민서를 보면은 우리 계장님이 다 답을 주놨어요. 뭐냐?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처분허가서. 충남도지사에 처분, 이제 이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이 주로 도지사한테 보통 사인을 허가를 받거든요. 허가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분에 좋다 그는 이 허가서가 필요하다. 그럼 뭐 허가서를 못 받으면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고 보전금을 반환하겠다는 있죠. 그래서 다만 처분 허가 신청은 재단법인 의사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채권자나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허가 신청권이 없음에 주의하세요. 해놨다죠. 그래서 이거는 관건 요거입니다. 요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은 자기가 불허가 되면은 요거는 10%를 안 돌려줄 겁니다. 그럼 요게 460만 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허가를 일주일 뒤에 받아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되는 재단법인의 속성을 잘 알고 옛날에 제주도에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공원묘원 하나 있었는데 공원묘원이 뭐 많이 들었어요. 여러 한 30억짜리가 뭐 한 5까지 들었어요. 그래갖고 물건이 좋은데 누가 낙찰 받았어. 그것도 보니까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 낙찰자는 이제 공원묘원 이제 그런데 납골당하는 업체더라고. 아마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원묘원 그게 납골당이 많으니까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납골을 잘 정리해서 또 도에 민폐 안 끼치다 하겠다. 뭐 그렇게 뭐 하긴 됐는지 확인서를 줬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법입니다. 너희 못 사는 거, 그죠? 너희 못 사는 거 뭐 100억짜리가 한 5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걸 사야 이제 여러분들이 큰 돈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특수한 물건, 이건 특수한 물건이죠. 요거는 이제 아마 9월 28일이 기대됩니다. 봐야 되겠네요. 9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 화요일쯤 되면 바로 나오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필요하다. 자, 한도 봅니다. 한도. 이 경납장금 대출 한도 19에 516금입니다. 진주에 다가구 주택이 나온다. 자, 진주에 보니까요. 7억 7,300에 이 진주에 다가구 주택이 150평짜리가 있는데 7억짜리가 한 3억에 41%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고 집도 진주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죠? 그 창에 지나고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위치도 보면은 뭐 초등학교 앞이다. 그죠?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갔습니다. 이 선악 베스트빌 요거네. 요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요렇게 해서 임차인이 많은 게 좋습니다. 잔잔한 임차인이. 좋은데 이제 이게 임차인이 뭐 14명 사고 이런 거 보니까 문제는 여기 보면 제일 호수가 거의 한 층에 많이 나가는 게 3호네. 그죠? 3호까지 나가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일반 건축물이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로
두 가구, 이거는 이제 다가구를 정확하게 답을 안 잡았는데, 예로 여기서 다가구, 두 가구 해놨는데 층별로 네 가구가 된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반 건축물 딱지가 다 붙어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아주 이행강제금을 뭐 10%씩 건물 가격에서 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잘 챙겨보고. 근데 여기 이제 대출을 얘기하는데 자꾸, 문제는 대출입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보면은, 물어보는 잘 물어보는데, 돈 얼마 있어? 그러면 돈이 얼마 없어. 없으면서 자꾸 물어봐. 자기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죠? 지 돈은 조그만한데 큰 신을 신을하기엔 되나, 그게? 뭐 안 된다고. 대출을, 잘 된, 대출을 80% 받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가구주택은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저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10억짜리를 한 5억에 받으면은 58, 40, 4억 대출이 됩니다, 보통. 왜냐, 그러면은 우리 창원은 소액보증금이, 여기 보면요. 우리 창원은 지금 현재 소액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방한칸에 얼마 뗍니까? 여기 보니까 2018년 9월 달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이 하면 1700. 자, 요겁니다, 요거. 1700. 여기 있죠? 1700. 아파트 하여튼 방 한 칸에 보통 1700을 뺍니다. 그러면 예로 10억짜리인데 방이 10개다 그러면은 1억 7천 빼는 거죠. 그러면 10억에서 1억 7천은 얼마 안 됩니다. 20개 하더라도 3억 4천이니까 10억에서 3억 4천 빼면 얼마 안 됩니다. 30개. 그래도 5억 천이죠. 내가 5억만 사봤는데 4억에다가 그러면은 숫자가 조금 돌아간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5억짜리를 3억에 받아요. 5억짜리를. 그러면 3억인데 80%게 2억 4천 해도록 하니까 5억에서 방을 20개 빼빼면요 3억 4천을 뺏깁니다. 5억에서 3억 1억 6천 남죠. 그럼 그어서 주판하니까 대출이 잘 지가 원하는 2억 4천 대출이 잘 안 나온다. 대강 아시겠죠? 대강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은 대출 한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63강이나 399강이나 자꾸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감각을 잡고 또 안 되면은 엊그제 제가 어제 강의 때 줬죠. 새만 얹고 그 바늘 새만 얹고 있었죠. 그거다가 차장한테 전화해 보면은 그 친구가 잘 답을 줄 겁니다. 그럼 낙찰 받기 전에라도 한번 사이즈를 맞춰보고 맞으면은 싣는 거고 안 맞으면은 포기해야 돼. 돈도 없으면서 막 자꾸 큰 거 살라 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뭐, 자, 그런 사람은 지분 하면 제일 좋아. 지분. 잔잔한 지분 해갖고 막 1년 뒤에 배버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봅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시가의 1.5배 판다 쓰면 되겠어요. 그럼 산은 국유림 관리사무소 팔면 되는데 쉽지 않더라. 내가 그다음 쭉 찾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단가가 2, 3천원 밖에 안 줄라 하니까 그래갖고는 경매에서 싸게 사도 예로 10만 평을 막 싸게 사도 뭐 3천원, 4천원 사더라.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사이즈 잘 안 맞아.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LH 공사는 또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